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있는다. 한국투자증권 라이너스타운의 김상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면에서는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책 성과의 지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건데요. 끊임없이 제기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내년에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장담의 목소리는 역시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까지 환호를 나타낸 건 바로 파월 의장의 그 말 한마디인데요. 그래서 네. 왜 이번에는 굉장히 증시를 의식했다. 너무나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의 말 한마디의 위력을 본인도 그렇죠. 알고 있겠죠. 파월 의장이 비둘기로 과연 매파에서 비둘기로 턴한 것일까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 없다라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안에 있다라면서 뉴욕 증시가 환호의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파월은 미리 정해진 정책은 없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분명 10월의 예기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시는 2% 랠리를 펼쳤고요. 뉴욕 증시 파월 비둘기로 돌아왔다라면서 환호의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내용 보시죠. 그런데 통화 정책의 긴축의 속도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10월 초에 파월 의장은 사실 그때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까지 가려면 먼 길이 남아있다라고 밝혔고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고수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됐던 10월 초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분명히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 완화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트럼프의 그 의견대로 지금으로서는 당장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늦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에 좀 발을 맞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리 수준 같은 경우는 사실 저점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 금리 수준은 중립 정도에 왔다는 것이 제 의견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내년도에 약 2회로 예측을 했지만은 지금은 1회 정도로 예측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완화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배경을 보자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약 4%대에서 내년에 급격하게 감소한 1%대 중반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의 분쟁 리스크가 10월 달보다 11월 달 들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화적인 스탠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크게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협상안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까지는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경제 지표, 뭐 주택 지표라든지 수출 수입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점에서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아까 파월 의장이 말대로 지표를 좀 주목하자라고 했던 것이 그런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네, 10월만 하더라도 중립금리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우리는 금리 속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고 지금 경기가 팽창하고 있다. 그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중립 바로 밑에 있다라면서 완화적인 모습의 증시 환호의 목소리를 오늘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디까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공감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 종목으로 가볼게요. 9, 10월 찬바람이 불면 관심이 드는 고배당주. 자, 이쯤 되면 이제 막차를 타볼까? 라면서 이런 기사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그 중반 말에 들어서는 증시가 좋지 못해서 배당 수익률이 짭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 2.45%로 전년 1.6%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을까요? 코스피 안에서 대표적인 것이
효성그룹주입니다.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9.17%로 최상위권인데요. 한 주당 4,000원 이상의 배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통신주들은 5G 상용화 기대감까지 더해져 매기가 쏠리고요. 은행과 지주사도 관심 대상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주가가 힘을 못 받은 은행주는 배당 수익률이 4%로 뛰었습니다. 지주사 중에는 효성 외에 현대중공업지주, 롯데지주가 유망하고요. 자, 증시 급락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져 거기다 스튜어드십 도입 이후 배당 확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배당만 선호해서는 오히려 배당락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성이 유효한 기업도 같이 골라야 된다. 그래서 배당과 주가 차익을 모두 얻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아까 효성그룹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효성이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우리 전년비 대비해서 110% 증가폭이 예상이 되면서 우리가 유상증자라든지 자회사 지분 20% 충족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 때문에 지금 올해 4% 기말 4,000원 정도의 기말 배당을 예상하는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8%대 이상이 나오는 굉장히 이 매력적인 배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통신주라든지 금융업종이라든지 이렇게 고배당 관련 업종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랠리가 좀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주가 낙폭이 아직까지 만회가 되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 금융업종 쪽이 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융업종 쪽에서도 우리가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올해 같은 경우도 5%대 이상, 뭐 메리츠종금증권도 5%대를 넘나드는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9.13 대책 등으로 사실상 주가의 흐름도가 우리 횡보 구간을 계속해서 실적 대비해서 네. 미미한 모습, 주가 상승 미미한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순이자 마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대출 이제 금리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되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대출 이자율이 4%대를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면서 배당률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은행주라든지 네. 증권주라든지 이런 금융업종에 대한 예. 배당 메리트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솔직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배당이 높아지는 예. 종목들에 대한 관심인데 그중에서도 네. 금융업종이 좀 더 예.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권주가 증시 상승과 이런 배당에 대한 매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뭐 효성과 뭐 현대중공업지주, 롯데지주와 같은 지주사 얘기 나오고 그리고 통신 얘기 나오고 은행주 얘기 투자 유효 나오는데 김성훈 팀장께서는 은행주를 비롯한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의 배당 수익을 한번 지금으로서는 노려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기대감 표출해줬습니다. 오늘 배당주 투자 막차 타볼까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 내내 빠지고 있지 않은 이슈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 쌈바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계속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종목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슈가 나왔네요. 셀트리온입니다. 램시마에 이어서 셀트리온은 두 번째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획득으로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진입하게 됐는데요. 미국 리투시맙 시장은 약 5조 원 규모로 세계 시장의 56%를 차지합니다. 셀트리온은 경쟁사인 산도스가 미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면서 당분간 경쟁 구도에서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셀트리온 투룩시마의 FDA 허가 이번에 분명히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오늘 특징주로 FDA 허가 획득에 관련주의 상승세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출발 때보다는 조금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하네요.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약자로 쌈바라고 하는 리스크 때문에라도 주가가 하락폭이 좀 컸다가 최근 들어서 그런 그 악재 이슈가 하나 둘씩 해소가 되면서
반등 구간으로서의 수급도 굉장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말까지 추가 자료를 첨부한다면은 FDA 신청에 대한 예상을 누구나 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이제 트룩시마, 우리가 혈액암으로 일종인 뭐 림프종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바이오시밀러죠. 이미 작년 4월에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 나서 30% 이상대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그러한 경쟁력을 다져놨고 미국 시장 최고의 시장이었던 미국 시장, 사실은 이제 미국의 트룩시마 시장이 전 세계 매출의 약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로서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로서는 미국 시장 진출은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연말 12월 달에는 허주마에 대한 또 식약청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계속 이어져 부분들,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네요. 지금 추세로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IT 이 주도주로서 만약에 증시가 회복하면 IT 업종 쪽의 수급보다는 오히려 제약 업종 쪽에 우리가 그 투탑이라고 하는 IT 제약 쪽에서는 제약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더 나올 가능성.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 반등이 강력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국내 시장만 유일하게 기술주 반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램시마 이후에 셀트리온의 또 한 번의 트룩시마의 이런 효과, 앞으로 허주마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있을 예상이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에 옥석가리가 시작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투탑이라고 알려진 IT와 제약바이오 중에 연말에는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글로벌의 지금 IT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독주할 수 없다. 제약바이오주, 요새 경제신문에서 뭔가 하나씩 지금 계속 나와요. 뭐 중소형이라든가 오늘의 셀트리온이지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이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했습니다.